지금 치매 예방해도 예방하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라고 제가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제가 어찌됐든 이 치매 때문에 결학을 한 건 아니지만 호주, 또 중국, 일본, 약간 유럽 쪽에 제가 어쨌든 요양원이든 뭐 실버타운이든 그룹홈이든 제가 다녀봤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저희는 우리가 어딘가에 아프면 우리가 증상을 이야기해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요. 그런데 그네들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그분들은 아프기 전에 미리 처방을 받아요. 치매가 올 것 같은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미 약을 먼저 먹이고 먼저 예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후 약방문처럼 뭔가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진행을 하죠. 그 차이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막을 수 있는 것들인데 왜 막지 못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무조건 치매는 예방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완치는 불가능해도 일상생활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운동을 하게 합니다. 무조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어디든 다 해당이 돼요. 그럼 운동은 그냥 뭐 치매에만 해당될까요? 노인성 질환에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산책도 하고 조깅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이런 것들은 다 유산소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은 내 일반적인 생활하고 똑같게 생각하시면서 움직이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과 동시에 뇌의 퇴화 예방, 치매 예방에 좋은 지금 코그니사이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적어놨어요. 이 코그니사이즈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코그니션이라고 하는 인식 기능하고요,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운동을 결합시킨 치매 예방 운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코그니사이즈는 운동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은 하되 머리도 써야 되고요. 근데 왜 우리들이 보통 연구 많이 하시는 분들, 인식 기능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 치매에도 많이 걸린다는 거 보셨잖아요. 근데 효과가 운동하고 했을 때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간해서 코그니사이즈 운동을 만들어낸 거죠. 여기서 일본 여기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에 가면요, 예방노년학부라고 있어요. 저도 여기에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방노년학부에 가면요, 저희가 감탄할 정도로 얼마나 다양하게 노인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그것들을 실행해 내는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여지는 코그니사이즈 운동하는 모습인데요. 이게 영상으로 보시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서 코그니사이즈는 어렵게 해요. 어떻게 하냐. 지금은 스태퍼라고 해서요, 높은 곳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이거는 근력 운동이에요.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만으로도 근력 운동이 되고 있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움직이죠.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균형 감각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력 운동, 균형 운동 되죠. 거기에 머리를 쓰는 운동은 또 뭐를 하나 첨가시키느냐 하면요, 이분들은 백에서, 우리는 치매 조사서 가면 거기서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선별 검사 중에서 100에서 7을 빼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 뭐 369, 369 이런 게임이 있죠. 그런 것처럼 3, 6, 9에는 박수를 친다든지, 6에 대한 거는 뭐 빵 소리를 낸다든지, 이거 룰을 하나 정하는 거예요. 룰을 하나 정해서 음악에 맞춰서 이 스태퍼를 밟으면서 또 그 머리로는 1, 2, 3, 짝, 5, 6, 7, 뭐 5, 6 하면 이런 박수 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코그니사이즈가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에 맞게 코그니 사이즈를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미 코그니 사이즈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요양원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롤렛 같은 기계에 줄을 하나 다 매달아서 각 의자에 앉아서 밀고 당기고 하면서 발도 움직이면서 거기에 숫자도 플러스를 한다든지 마이너스를 한다든지 그래서 돌아가면서 모여서 한다는 거 그거를 실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또 하나 있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코그니 사이즈는요 혼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5명 이상 같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효과를 배로 기대 효과를 훨씬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코그니 사이즈를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몸무게를 조절해야 한다는 거죠. 몸무게를 조절하는 것은 모든 노인성 질환이든 젊은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도 모두 해당이 됩니다. 몸무게가 늘면요. 알츠하이머병 걸릴 확률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당한 식단을 조절해야 되고 그래서 몸무게를 조절하면 치매 걸릴 확률이 감소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몸무게를 조절한다는 것은 운동을 하면 몸무게를 조절하게 되겠죠. 이렇게 몸무게 조절하게 되고요. 또 세 번째는 뇌를 공격적으로 이용하게 합니다. 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뇌를 공격적으로 이용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죠. 뇌를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뇌라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는 뇌를 많이 쓰게 되면 뇌를 스스로가 확장시킵니다. 야, 이 사람이 뇌가 많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뇌 스스로가 능력을 키워줍니다. 그런데 내가 쓰지 않고 그냥 놔둘 때는 내가 필요 없나 보다. 우리 몸에는 스스로 에너지를 쓰는 곳에 활성화시키는 그렇게 몸이 에너지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를 쓰지 않으면 뇌가 작아지죠. 활성화되지 않고. 그래서 뇌를 공격적으로 이용하게 합니다 하는 것은 하루에 적어도 다양한 책을 읽는다든지 또 글을 써본다든지 이거 하는 걸 실행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하라고 하느냐면 하루에 한 번씩은 거울을 세수할 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일을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뇌에 자극을 주자는 거죠. 책을 읽을 수 없다 하면 하다못해 그냥 우리 식구들 모여서 밥 먹을 때 오늘 뭐 할 거지 하면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게. 그러니까 무조건 머리를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풍부한 사회적 관계는요. 저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풍부한 사회적 관계입니다. 우울하면 치매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이 우울하지 않게 만들려면 일단 사회에 나와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알츠하이머의 병의 발병 가능성이 가장 커요.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사회적 네트워크 구성 안 하고 사람들과 교류 안 하면 이게 우울로 시작이 돼서 점점 치매로 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말벗대어 주기 운동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오늘 뭐 자원봉사로 나와 있습니다. 나는 오늘 말벗대어 주기 지원해요. 그러면 그분들을 원하는 사람이 와서 말벗대어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거는 한번 독일에서 한번 시험해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한번 해보고 싶고요. 건강한 식생활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겠죠. 채소의 비중이 높아야 되고요. 음식이 우리 몸에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음식들을 먹어야 돼요. 녹황색 채소라든지 등푸른 생선에 많은 오메가3 이런 것들은 꼭 섭취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항산화 작용을 가진 아몬드라든지 호두 등 견과류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만성질환이 철저한 관리인데요. 노인성 질환 하면 대체적으로 고혈압, 당뇨, 비만성 질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요. 다 식단 관리하고요. 적절한 운동하고 하면 관리를 잘하면 다 되는 것들이에요. 이거를 잘하면 결론적으로 치매 예방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운동도 해야 되고 또
몸무게 조절도 해야 되고요. 또 뇌를 사용할 되고요. 사회적 관계 풍부해야 되고요. 건강한 식생활은 물론이고요. 만성질환을 관리해야 돼요. 남아있는 인지 기능을 자꾸 자극을 해야 돼요. 활동을 늘려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제 행동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치매 예방의 다양한 활동 방법을 이야기해주면 실천하는 게 어렵죠. 아는데 실천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치매는 무조건 조기 발견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속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 크리스틴 브라이든이 가장 잘한 게 있어요. 저는 커밍아웃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나이에 치매 걸렸어요. 그러니 저를 좀 도와주세요. 커밍아웃 하고 가족한테 알렸어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치매는 무조건 조기 발견이 아주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해서 빨리 치료했을 때는 이 크리스틴 브라이든과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은 할 거 다 하면서 살았어요. 책도 쓰고, 우리도 정상인 사람도 책도 잘 못 써요. 4권이나 썼죠. 그 중에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었던 게 빨리 발견했고요. 약을 빨리 먹었어요.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치료했다는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치매 어르신 중에서 100명 중에서 5명에서 10명은 완치 가능하다면 우리가 치매 예방 운동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찍 발견하게 되면요, 치료 효과도 굉장히 기대가 커요. 이미 늦게 치료했을 때는 우리가 치료를 해도 너무 늦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무조건 치매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치매를 조기 발견하게 되면요, 이 환자의 삶의 질이 아주 좋아져요. 삶의 질이라는 것은 내가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치매로 위축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의 악화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에 미리 대처 가능한 거죠. 그래서 치매 조기 발견과 지속 치료는 아주 정말 중요한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대책은요, 10번 말씀드려도 부족합니다. 조기 발견과 예방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손상된 뇌세포는요, 재생이 안 돼요. 그래서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뇌세포를 어떻게든 재생이 안 되니까 일찍 발견해서 유지시켜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진행되고 나면요, 치료 효과가 많이 반감이 돼요. 그래서 관건은요, 무조건 조기 발견이에요. 그래서 증세가 분명해지기 전에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적인 측면을 볼 때 완치 가능한 치매는 후유증이 남지 않아요. 특히 알츠하이머보다 알츠하이머는 조금 치료가 완치가 불가능해요. 혈관성 치매는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치료 효과도 초기에 발견하면 가장 좋기 때문에 치료 효과적인 측면은 무조건 조기 발견이고요. 외적인 측면을 볼 때는 우리 가족한테도 적절한 대비가 가능하고요. 사회 전체를 볼 때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빠르게 바뀌어가는 세상이어도 치매에는 정도가 없어요. 무조건 우리는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면 완치 가능한 치매에 대한 예방, 운동 이런 것을 꼭 하시자 말씀드리고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